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수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TS200으로 뒤에 논문 소개가 있어서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TS200은 시기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으로 2021년도 9월에 버전 3가 나온 상태이며 트리플 AI 학회에 어셉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나 본 논문은 다양한 데이터와 태스크에 유니버설하게 적용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으며 스케일러빌리티, 모델 컴플렉시티, 태스크 어그노스틱 등의 관점에서 선행 연구의 방법론을 개선을 했습니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비교하는 선행 연구들은 최근에 최희정 박사과정이 다뤘던 TROS, TNC, TSTCC, TST에 해당이 되며 관련 링크를 위해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논문 소개에 앞서서 저는 항상 논문을 읽거나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왜 내가 하고 있는 연구가 필요한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동기부여를 하는 편인데 그와 관련하여 제가 생각하고 정리한 점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본 논문은 시계열 분야의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론을 제안을 하는데 최근에 저희 연구실 세미나에서도 CV나 NLP와 관련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론이 많이 소개가 되었던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미 NLP나 비전 분야에서는 레프레젠테이션 연구가 활발한 상태인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데이터의 패턴, 세부 특징을 잘 담은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unsupervised로 비지도 학습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제안을 하면서 더 많은 unlabeled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는 자연어나 이미지 데이터 대비 그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비전이나 NLP 대비 유니버설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고자 하는 방법론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계열 분야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연구가 보다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TS200 논문은 방법론 자체가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고민을 한 흔적이 많이 보인 논문이며 세세한 논리 근거와 증명 과정이 인상 깊었던 논문입니다. 이는 제가 논문을 선정한 이유이기도 하며 오늘 세미나에서도 이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야기의 흐름을 듣듯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 논문의 연구 배경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계열과 관련된 메인 태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 아노말리 디텍션, 그리고 포캐스팅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그림처럼 특정한 어떤 주어진 시계열이 어떠한 패턴 또는 레이블에 속하는지를 분류하는 태스크이고 아노말리 디텍션은 정상 분포와는 다른 어떤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캐스팅은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미래 시점의 값들을 예측하는 그런 과제를 얘기를 합니다. TS200은 앞에 세 가지 태스크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한 번에 풀고자 한 논문인데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대표적으로 CV 분야에서는 SimCLR 그리고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SimCSE 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연구실 세미나에서 다뤄졌던 논문입니다. 그리고 시계열 분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존재하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모두 이전에 최희정 박사과정이 세미나에서 다뤄줬던 논문입니다. 시계열 분야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론을 보면 보통 인스턴스 레벨에서 클러스터링이나 클래시피케이션에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스턴스란 여기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이 어떤 특정한 시계열의 그 윈도우 크기, 세그멘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인스턴스를 바탕으로 이 패턴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주요 방법론으로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적용을 통해서 시계열 고유의 특성을 잘 학습하고자 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많이 소개가 되었지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란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의미적으로 비슷한 샘플은 가깝게 그리고 서로 다른 샘플은 멀게 위치하도록 학습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특히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강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데 특히나 이제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의 저자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첫째로, 인스턴스 레벨의 레프레젠테이션은 파인 그레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요구하는 태스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포캐스팅이나 어노멀리 디텍션은 스페시픽한 타임스탬프나 서브 시리즈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데 콜산 레프레젠테이션은 성능 향상에 제약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한 한계점 1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granular이티를 가진 멀티스케일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이 부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granular이티란 시계열 데이터의 관측 단위로 콜스한 것과 파인한 것에 대립되는 개념이 있고 작게는 이제 분이나 초 단위부터 크게는 연 단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케일의 인풋에도 강건할 수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현행 시계열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 방법론은 컴퓨터 비전이나 NLP 도메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인베리언스 그리고 크로핑 인베리언스라는 강한 가정은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TS200은 다음을 포괄할 수 있는 Universal Contrastive Learning Framework를 제안합니다. 어떠한 Granularity에도 강건하도록,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에 적합한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하도록, 그리고 태스크에 어그노스틱한 유니버설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제안하여 앞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본 논문에서 어떻게 방법론을 제안해 나가는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TS200의 구조는 다음에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첫째로 TS2 벡터의 인코더 구조입니다. 인코더는 크게 오른쪽 그림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한 레이어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T 길이의 시계열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고차원의 레이턴트 벡터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풋에 만약에 NaN 값이 있다면 해당 값은 0으로 대치를 해서 프로젝션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레이턴트 벡터에다가 타임스탬프 마스킹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보통의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마스킹 기법과의 차별점입니다. 우선 레이턴트 벡터의 각 타임스탬프에 대해서 랜덤하게 바이너리 마스킹을 수행을 하는데 동일한 인코더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때그때 랜덤하게 마스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그멘티드 컨텍스트 뷰를 생성하는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차별점이라고 한 부분이 로우 인풋에 마스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풋 프로젝션 레이어 이후에 마스킹을 하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로우 데이터의 값들은 데이터 셋마다 분포가 달라서 절대적인 영의 값으로 마스킹을 처리하는 것은 본연의 특징적인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타임 시리즈는 실제로 영의 값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다가 마스킹을 하게 되면 마스크 토큰의 영의 값이랑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스킹된 레이턴트 벡터는 최종적으로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컨텍스추얼 정보를 담은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게 됩니다. 참고로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은 기존 컨볼루션 대비 보다 더 넓은 리셉티브 필드 반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인코더의 각 레이어 부분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Unsupervised Constructive Learning은 Unlabeled 데이터로부터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를 어떻게 구축하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전의 선행 연구들은 SIM-CLR이나 SIM-CSE처럼 인풋 데이터에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포지티브 페어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TS200에서도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 어그멘테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인코더의 타임스탬프 마스킹 레이어로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풋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인데 본 논문에서 선행 연구와 다르게 타임 시리즈에 보다 적합한 어그멘테이션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선행 연구의 포지티브 페어 구축 전략을 정리를 해보면 왼쪽에 세 가지 개념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브 시리즈 컨시스턴시 개념으로 T로스 논문의 방법론인데요. T로스는 리퍼런스 타임 시리즈 구간 내부에서 서브 시리즈를 랜덤하게 뽑아서 서로를 포지티브 페어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가정한 TNC의 경우 분포가 비슷한 네이버를 정의를 해서 인접한 세그먼트를 포지티브 페어로 설정을 하고 멀리 떨어진 세그먼트를 네거티브 샘플로 설정을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컨시스턴시를 취한 TSTCC의 경우 인풋 데이터의 스케일링, 퍼뮤테이션 등 서로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을 해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설계를 했습니다. 저자는 앞에 이 세 가지 전략에 대해 다음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시계열 패턴의 예를 들면서 이러한 서브 시리즈가 진정한 포지티브가 될 수가 있는지, 이러한 네이버가 진정한 포지티브 페어가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개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듯이 이제 변동성과 스케일이 시계열 데이터셋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트랜스포메이션 인베리언스를 가정을 하고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는 게 시계열 데이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컨텍스추얼 컨시스턴시라는 새로운 어그멘테이션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주요 아이디어는 서로 다른 컨텍스트를 가진 두 개의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동일한 타임스탬프에 해당하는 부분은 서로 가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어그멘티드 컨텍스트에서 동일한 타임스탬프에 해당하는 레프레젠테이션 부분을 포지티브 페어로 정의를 하고 그 방법으로는 이미 설명드린 인코더 내부의 타임스탬프 마스킹과 그리고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랜덤 크로핑 기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타임 시리즈의 중요한 속성인 매그니튜드를 바꾸지 않고 임의의 컨텍스트 안에서 타임스탬프를 리컨스트럭트 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보다 로버스트네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린지 잘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어서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왼쪽이 선행 연구의 어그멘테이션 방법이고 오른쪽이 TS200의 방법론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동일한 타임 윈도우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취해서 포지티브 페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한 타임 시리즈 윈도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구간을 가진 컨텍스트가 뽑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텍스트를 뽑을 때 오버랩되는 구간이 있도록 컨텍스트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오버랩되는 각각의 타임 스탬프를 우리는 포지티브 페어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임의의 컨텍스트에 대해서 실제로 동일한 타임스탬프에 대한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TS200의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고 이 중에서 랜덤 크로핑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그 과정을 보면 먼저 T 시점에 대해 A1, B1, 그리고 A2, B2의 컨텍스트를 랜덤하게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컨텍스트 1, 그 다음에 컨텍스트 2로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뽑힌 각각의 컨텍스트는 인코더를 통해서 아웃풋 벡터로 계산이 되고 여기서 오버랩되지 않은 회색 부분을 제외한 이 오버랩된 구간만을 가지고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로핑을 함으로써 서로 다른 컨텍스트로부터 인코더를 통해 레프레젠테이션이 구해졌을 때 오버랩 구간인 A2에서 B1이 컨시스턴시하도록 강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랜덤 크로핑이 어떻게 반드시 오버랩되게 수행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생각보다 알고리즘이 간결하게 짜여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코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TS200의 방법론에 대한 근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펜딕스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이 근거가 저자의 주장을 납득시키는 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코더 내부적으로 수행되는 타임스탬프 마스킹 같은 경우 레이턴트 벡터에 이제 0의 값이 출력이 되면 이 역시 마스킹과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선형대수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짧게 정리를 해보면 프로젝션 레이어에 대해서 고차원으로 매핑을 시키게 되면 이 렘마 B1에 의해서 어떠한 인풋 X에 대해서도 WX 플러스 B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0으로 마스킹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레이턴트 벡터 Z에 0으로 마스킹을 수행을 하여도 마스크드 된 것과 언마스크된 인풋을 모델이 구분할 수 있게 되며 실험적으로도 인풋 프로젝션 레이어 이후에 마스킹을 수행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nem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랜덤 크로핑에 대한 근거인데요. 본 논문에서 저자는 랜덤 크로핑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representation collapse 현상이 발생함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representation collapse란 representation이 contextual information을 반영하기보다는 absolute 포지션 정보에 더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인풋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마스킹을 진행한 후에 인코더의 아웃풋으로부터 PO1 포지션 인포메이션 벡터를 구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벡터와 이제 실제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유사도를 알파로 정의를 내렸고 서로 다른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편차를 베타로 정의했습니다. 실험 결과 랜덤 크로핑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이 초록색 선인 알파 값이 커져서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이 포지션에 의존함을 보였고 베타 값이 작아져서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편차가 크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랜덤 크로핑을 적용을 하면 알파 값이 낮아지고 그리고 베타 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리프레젠테이션 콜랩스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는 이제 포지션 어그노스틱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 구성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포럴 컨트라스트 로스입니다. 이는 두 개의 오버랩된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동일 타임스탬프 t에 해당하는 페어를 포지티브, 그리고 서로 다른 타임스탬프에 해당하는 페어를 네거티브로 설정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오메가라는 타임스탬프 셋에 대해서 같은 타임스탬프 이 파란색 길이는 포지티브, 그리고 빨간색 다른 타임스탬프 길이는 네거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식은 포지티브 페어의 시뮬러리티를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와이즈 로스입니다. 이 로스는 동일 배치 내에서 동일 타임스탬프에 대해 인스턴스 와이즈로 적용되는 로스이며 한 타임스탬프에 대해서 서로 같은 인스턴스끼리는 포지티브 페어, 서로 다른 인스턴스끼리는 네거티브 페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ri와 ri'이 동일 인스턴스이고 둘은 각각 동일 인스턴스의 어그멘티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i와 rj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 로스 계산이 한 번의 매트릭스 연산으로 간결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코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 텀 또한 포지티브 시뮬러리티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다음은 이 로스를 하이러키컬한 구조를 통해 적용한 부분인데요.
이는 앞에 temporal loss랑 instance wise loss를 합한 dual loss를 정의를 해서 맥스플링한 representation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널 사이즈 2로 맥스플링이 수행이 되며 마지막에 temporal time length가 2가 되는 시점까지 알고리즘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 로스를 통해서는 다양한 그래놀러리티를 반영한 representation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temporal instance loss에 대해서 저자가 예를 하나 들어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력 소비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인스턴스 컨트레스트를 통해서는 유저 스페시픽한 특성을 학습하게 되고 템포럴 컨트레스트를 통해서는 다이나믹한 시점별 트렌드를 학습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방법론 설명이 끝이고 조금 내용이 많았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TS200 모델은 랜덤 크로핑으로 인풋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인코더 내부에서 타임스탬프 마스킹과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어그멘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이라키컬 로스를 통해 학습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실험 부분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Representation Learning 방법론의 Evaluation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준비한 부분이고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각각의 Representation 방법론으로부터 Representation 벡터를 생성을 하게 되고 이를 인풋으로 하는 간단한 Regressor 그리고 Classifier 모델을 적합하여 성능을 비교하게 됩니다. 아노말리 디텍션의 경우에는 공통된 아노말리 스코어 지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리그레션은 리치 리그레션,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KNN, SVM과 같은 간단한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한 실험인데요.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는 이 리프레젠테이션의 결과를 맥스플링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맥스플링된 값을 SVM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성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별량과 다별량 데이터 모두가 있는 UCR, UEA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 모두에 대해서 성능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타임 측면에서도 되게 효율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00여 가지가 넘는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을 한 것인데 이 모든 각각의 실험들에 대한 결과는 어펜딕스에 실려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유의미함을 보이기 위해 네미니 테스트라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는 비모수 사후 검정으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교 대상의 성능이 동일하다가 귀무가설이 됩니다. 이제 그 결과 TS200이 다른 방법론 대비 유의미하게 성능이 좋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볼드 라인으로 처리된 것은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많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리고 단별량, 다별량을 아우르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TS200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이라키컬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캐스팅에 대한 실험인데요. 포캐스팅에서는 이전 L개의 시점의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마지막 타임스탬프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리치 리그레션을 적합해서 미래 시점을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예측 길이인 h의 값은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고 이 각 h 길이에 대해서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유니버설리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단별량에 대한 실험표이고 이는 다별량에 대한 실험표인데 모두 다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롱텀 트렌드와 주기성을 가진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탑3 성능의 모델을 정성적으로 비교를 한 것으로 인포머의 경우 패턴을 잘 포착하지 못하고 있고 TCN의 경우에는 트렌드를 잘 포착하지 못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TS200의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를 다 잘 포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전 세미나에서 진행하기도 했던 이 인포머 모델은 특히나 모델의 효율성 부분을 강조한 모델이었는데 학습 효율성 측면에서도 인포머를 훨씬 능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노말리 디텍션 태스크인데요. 본 논문에서 아노말리 스코어 도출 방법을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먼저 인퍼런스 시에 학습된 TS200 모델을 가지고 두 번의 포워딩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마지막 옵저베이션을 마스킹을 하고 다른 하나는 이 옵저베이션을 마스킹하지 않고 두 가지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이 마지막 시점은 저희가 이전 걸 가지고 아노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에런 디스턴스를 스코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전 Z개의 시점에 대한 로컬 에버리지 값을 구해서 어드저스트된 어노멀리 스코어를 최종적으로 도출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를 바탕으로 특정 스레숄드 값을 넘어가면 아노말리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여기서도 TS200의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참고로 트레이닝 방법은 데이터셋을 반으로 분리해서 반은 unsupervised 트레이닝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반은 이밸류에이션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실험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으로 이 두 데이터셋 모두에 대해서 비슷한 성능 지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서 데이터셋 간의 트랜스퍼러빌리티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주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표가 유니버리트에 대해서만 실려 있는데 멀티베리에이트에 대한 실험도 추가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블레이션 스터디이고 TS200의 모든 구성 요소가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포지티브 페어 구축 전략을 선행 연구였던 TNC와 TROS에서 제안한 것으로 대체를 했을 때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것을 보아서 TS200이 제안한 전략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미싱 밸류에 대해서도 본 모델이 강건함을 보여주는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한 것이고 인풋 값에 랜덤하게 마스킹하는 확률을 높여가며 애큐러시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TS200의 주요 요소인 Hierarchical Contrast랑 타임스탬프 마스킹이 모두 있을 때 미싱 밸류의 강건함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의견을 제시를 해보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였기 때문에 이렇게 80~90%의 미싱 레이트임에도 강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어려운 태스크인 포캐스팅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시각화에 대한 부분이고 이 결과를 보면 레프레젠테이션이 타임스탬프에 따른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도 서로 다른 클래스가 서로 다른 색깔을 의미를 하는데 잘 구분지어서 인베딩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모델은 임의의 서브 시리즈에 대해서 다양한 시메틱 레벨을 반영한 Contextual Representation Learning Framework를 제안을 합니다. 본 논문에서 처음으로 모든 태스크나 도메인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두 가지의 노벨티 있는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다양한 디스트리뷰션과 스케일의 강건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클래시피케이션, 포캐스팅, 아노말리 디텍션 태스크 모두에 대해서 이전까지의 소타 모델들을 뛰어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실험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방법론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배웠던 점과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둔 부분이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에 코스트라는 논문을 제가 링크로 달아두었는데 이 논문이 TS2 벡터의 포캐스팅 성능을 뛰어넘은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TS200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펜딕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